안녕하세요, 빛나입니다. 제가 새해마다 늘 하는 결심이 위스키 있는 것부터 마셔야지, 일단 집에 있는 짐을 좀 줄이자라는 것인데, 왜 이런 결심을 하면 이 수많은 위스키들 사이에서 없는 게 먼저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 다 공감하시죠? 빗바에 호주, 독일, 이스라엘, 대만 위스키까지 전 세계 위스키들이 다 있는데 번뜩 없는 지역의 위스키가 딱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스코틀랜드 캠벨타운. 그래서 사버렸지 뭐예요. 저의 첫 캠벨타운 위스키. 저의 첫 캠벨타운 위스키는 글렌스코시아 익스클루시브 TM 프루프 3주년 보틀입니다. 강남 도곡동에 위치한 TM 프루프는 제가 서울에서 제일 좋아하는 바이기도 하고 또 추천도 많이 드리는 칵테일 바 중에 한 곳인데요. 지난 12월 말에 업장에 한번 방문했다가 먼저 마셔보고 너무 맛이 좋아서 구매를 해버렸어요. 빗바에 처음 드린 캠벨타운 위스키인 것도 특별한데 이렇게 또 바에서 나온 싱글 캐스크 위스키도 처음 구입해봐요. 2023년 처음 산 위스키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 듬뿍 담았으니까 잘 산 거 맞죠? 제가 사실 어떤 위스키도 다 맛있게 마시지만 이건 바에서 마시자마자 진짜 눈이 오잉 하고 크게 뜨여졌던 그런 위스키예요. 요 근래 마셔봤던 싱글몰트 중에서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맛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싱글 캐스크 제품은 다른 위스키들보다 구매 접근성이 지역별로 좀 다르다 보니까 바로야 할까 살짝 고민하긴 했는데 맛있는 거 혼자 먹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대리 만족이라도 드시라고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채널에서 캠벨타운 위스키를 다루는 것도 처음이라서 위스키 마시기 앞서서 캠벨타운 위스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고 위스키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캠벨타운은 스카치 위스키 협회 SWA가 지정한 5곳의 위스키 생산 지역 중 하나입니다. 1800년대에는 30개 이상의 증류소를 가지고 있어서 The Whiskey Capital of the World, 세계 위스키 생산의 수도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증류소 수는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많은 증류소가 남아있어서 캠벨타운 위스키의 높은 명성을 이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양에 초점을 맞추면서 품질이 점차 떨어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캠벨타운 스타일의 위스키가 인기가 떨어졌습니다. 또 금주법과 대공황을 거치면서 현재 캠벨타운에는 글렌스코샤, 글렌가일, 스프링뱅크 단 3곳의 증류소와 5개의 브랜드만 남아있습니다. 위키피디아의 캠벨타운 위스키를 검색을 하면 사라진 위스키 증류소들의 목록이 보이는데요.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곳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심지어 SWA에서는 캠벨타운을 5개의 공식적인 스카치 위스키 생산 지역에서 아예 없애버리는 것을 고려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글렌스코샤는 항상 구하기 어려운 스프링뱅크의 존재감이 너무 커서 사실 캠벨타운 위스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는 아니지만 스프링뱅크와 함께 캠벨타운 위스키 역사의 흥망성쇠를 함께 견뎌온 긴 전통을 가진 증류소입니다. 1832년 설립되어서 180년간 운영되어 오고 있어요. 세계 제2차 대전으로 생산이 잠시 중단되긴 했지만 3년 만에 재개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소유주가 여러 번 바뀌다가 2014년 이래로 로크루문드 그룹에 소속이 되어서 큰 투자를 받고 또 증류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긴 역사에 대한 존중과 경의를 표하면서 1830년대 설립 당시 증류소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또 이 격동의 시기를 견뎌온 유산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예전과 같이 더 이상 플로 몰팅을 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느린 발효, 느린 증류의 생산 방식으로 글렌스코시아의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발효는 70시간에서 140시간까지 다양하다고 하는데 평균 증류 시간도 약 9시간에서 10시간이라고 합니다. 업계 평균을 고려해 봤을 때 예외적으로 긴 발효 시간, 긴 증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피티드 위스키와 언피티드 위스키 모두 생산을 하고 있고요. 1년에 6주 정도는 피티드 위스키를 만든다고 합니다. 캠벨타운의 마스 디스틸러는 이 글렌스코시아 위스키를 대표하는 맛의 프로필이 긴 발효 시간의 결과물인 과일을 중심으로 한 오일리하고 짠, 피티한 노트가 느껴지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전했습니다. 글렌스코시아의 정규 라인업은 NAS 위스키가 있고요. 그 12년에서 25년 숙성의 위스키들이 출시가 되고 있고 또 매년 캠벨타운 페스티벌 버전의 위스키가 한정 출시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글렌스코시아 빅토리아나가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내 입에 맛있으면 역시 남의 입에도 맛있는 건지 공식 홈페이지에 솔드아웃이더라고요.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국과도 프라이빗 싱글 캐스크 프로그램을 자주 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이전에 마셨던 제품들이 제 입에 안 맞아서 좀 글렌스코샤 싱케는 나랑 안 맞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번에 이 TM프루프 버전을 마시고 생각이 확 달라졌습니다. TM프루프는 양재천 인근에 있는 칵테일 바인데요. 이제 티를 베이스로 해서 창의적인 칵테일을 선보이는 곳이에요. 매년 업장 이름을 걸고 이렇게 싱글 캐스크 위스키를 냅니다. 이번 글렌스코샤가 TM프루프 3주년을 기념해서 출시된 위스키예요. 2주년 기념 보틀이 제가 리뷰한 적도 있는 메이커스 마크 프라이빗 셀렉션이었는데 그 당시 시음해봤던 여러 가지 프라이빗 셀렉션 중에서도 사실 저는 TM프루프 버전이 제일 좋았거든요. 저 여기 아직 샘플로 받은 위스키도 가지고 있어요. 아마 TM프루프 대표님과 제 취향이 좀 비슷한가 봐요. 너무 영광인데요. 이 글렌스코샤 TM프루프 3주년 위스키는 정보가 라벨에 모두 쓰여져 있는데요. 이제 케이스와 보틀에 보면 이 그림이 있는데 이제 거친 파도를 헤치는 돛담배가 있어요. Artwork by Mauds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마우즈라는 분이 한국 작가분이시더라고요. 뭐 어떤 의도에서 이런 작품을 넣게 됐는지 배경은 자세하게 잘 모르겠지만 바다를 끼고 있는 글렌스코샤 증류소와 또 이 역경을 겪어온 캠벨타운 위스키의 역사와도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한국 작가와 협업을 해서 위스키를 내는 것도 너무 멋진 일인 것 같고요. 라벨에 Exclusive Cask in Commemoration of the 3rd Anniversary of TM프루프, TM프루프 3주년 기념. 저는 이 타이틀을 보고 이렇게 유명 증류소가 내 업장 이름을 라벨에 쾅 찍어주는 느낌은 어떨까 갑자기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바를 운영했던 입장이라서 그런지 이런 영광을 매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부럽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한 것 같아요. 펄스필 보르도 와인 캐스크에서 5년간 숙성이 됐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쉐리나 버번 캐스크가 아닌 보르도 레드 와인 캐스크에 숙성한 것이 특별해요. 2016년에 증류를 했고 2022년에 병입이 되었습니다. 총 283병 생산된 귀한 위스키예요. 논피티드 위스키이고 캐스크 스트렝스로 57.7도로 병입됐고요. 내추럴 컬러 논칠 필터입니다. 자, 위스키 한번 따라 볼게요. 아주 색깔이 거의 오렌지빛에 가까운 약간 노을빛 같은 그런 색깔이 나요. 진짜 향이 장난 아니게 막 촤르르 퍼져요. 향에서는 처음에 이게 캠벨타운 위스키가 맞나 싶을 정도로 사과향이 엄청 진하게 나거든요. 그 빨갛고 칠하게 익은 그런 아삭한 사과 향이 납니다. 맛있다. 이거 마셔보면 완전 딸기 페스티벌이에요. 세상에 위스키에서 이렇게 직관적인 딸기 맛이 나는 건 처음이에요. 뭐 거의 딸기청인 줄 알았는데 솔직히 이거 바에서 처음 마실 때 감탄을 해서 좀 이걸로 칵테일을 만들어 달라고 바텐더님께 요청을 못 드렸거든요. 다음에 가면 요즘 딸기철이니까 좀 딸기와 잘 어우러지는 상큼한 뭐 베리류 이런 티와 어우러지는 위스키 칵테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보고 싶어요. 대표님 저 이렇게 리뷰했으니까 칵테일 한 잔 정도는 서비스로 가능하시죠? 이게 또 재밌는 게 딸기를 거치고 나면 내가 캠벨타운이다 하는 주장을 뿜뿜해요. 그 캠벨타운 특유의 그 오일리함과 얼씨함이 확 치고 들어오면서 좀 해안가에서 숙성됐다 그 영향이 느껴지는데요. 처음 마셨을 때 방심하고 있다가 훅 들어오는 이런 노트들이 되게 재밌어요. 사실 57.7도이면은 꽤 높은 도수이긴 한데 이렇게 향과 맛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그 바뀌는 맛에 집중을 한다고 높은 도수를 까먹고 계속 마시게 되는 그런 위스키예요. 와, 진짜 어쩜 이렇게 계속 맛있지? 마시면 적당한 레드 와인의 탄닌감도 뒤로 가면서 받쳐주거든요. 그리고 그 와중에 크리미한 텍스처가 마냥 그 알코올이 강한 느낌을 약간 상쇄해주는 것 같아요. 또 피니쉬는 조금 페퍼리하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게 오피셜 라인업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 자료가 한정돼 있어서 와인 캐스크를 얼마나 뭐 어떻게 태워서 썼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모르겠지만 그 약간 그을린 그 캐스크의 노트가 살짝 남아서 페퍼와 함께 여운을 길게 마무리해줍니다. 예전에 메이커스 마크 프라이빗 셀렉션 런칭 행사에 갔을 때 대표님께서 양재천에 피는 꽃을 연상을 하면서 그 스테이보드를 조합해서 메이커스 마크 프라이빗 셀렉션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 메이커스 마크가 봄꽃 같은 그런 화사함이었다면 저희가 뭔가 쨍한 초여름에 피는 진한 화사한 꽃 같은 느낌이에요.
좀 화려함에 더 가깝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스코틀랜드 포크송 중에 Campbelltown Lock, I Wish Your Whiskey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How nice it would be if the whiskey is free 네, 라는 이런 가사가 있는데 강에 있는 물이 다 위스키라서 공짜로 막 떠먹으면 좋겠네 라는 주정뱅이들이라면 한 번쯤은 해볼 만한 그런 생각을 노래로 표현한 건데 재밌죠? 점점 더 높아지는 위스키들의 가격을 보면서 앞으로는 돈을 주고도 구하기 어려워지는 위스키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가사가 더욱더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TM 프로프가 있는 양재천 I Wish Your Whiskey로 개사를 해서 부르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공짜로 막 퍼마실 순 없어도 우리 유니콘 힘들게 찾지 말고 이런 곁에 그나마 쉽게 더 줄 수 있는 이런 좋은 위스키들의 대안도 있다는 것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캠벨타운 소주도 듬뿍 들려드리고 오늘 이렇게 특별한 위스키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컨텐츠도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